이곳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을 출신의 장경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입니다. 지금 먼저 질의 앞서 저 30초만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이 윤석열 부친 주택거래에 대한 본위원회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적을 한 이유는 국토부가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이 있고요. 입주 계획서를 확인했더니 개 키운다고 했던 집이 임대의 목적이었고, 이 자금 조달 계획에서도 7억이라고 썼던 걸 12억 대출 받았었고, 급매물 3일 만에 거래 등록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된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질의했던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시간 넣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 모두 고생하고 계십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공영개발에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추진,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특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특혜들을 줘왔고 이런 정책 방향이었는데 유독 요즘 정말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 분양가 상한제 예찬론자가 되셨어요. 입장의 변화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제가 지난 10년 전에 시장직을 수행할 때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갑자기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스북은 이재명 지사가 먼저 도발을 해서 답변을 쓴 겁니다. 이재명 지사께서 뜬금없이 서울시의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을 중단하라, 하지 마라 이런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셔서 제가 반박을 한 겁니다. 일단 택지개발법상 민간사업자 이윤율 총사업비 6% 제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이 서울시에서의 도시개발 또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민간개발사의 이 초과이익 혹은 이런 이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앞으로 이 속기록을 남아서 두고두고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를 보면서 전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 하고자 하는데요. 이틀 전에 모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돈다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제보자 박철민 씨에 대한 제보 내용인데요. 저는 또 다른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이 제보자와 함께 교도소에서 근무하셨던 교도관인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구속 집행정지 15일짜리를 받았어요. 근데 안 들어온 거예요. 보름이 지나서도. 그러더니 6월 달에 기어 들어왔는데 도망다니면서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마약까지 한 거예요. 그전에도 마약건이 있고 협박, 꽃뱀 작업. 근데 희한한 게 구속 집행정지로 3달 만에 들어왔는데 집행정지 기간에 마약을 했으면 생각해보세요. 당신 같으면 다시 구속 집행정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근데 올여름에 또 해줬어. 그리고 난 다음에 대장동이 어제 국감이 터진 거예요. 저는 이제 교도관의 제보를 받고 이 제보자 돈다발이라고 주장했던 이분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소년수 시작으로 해서 마약, 폭행, 협박, 무면허, 특수협박 등의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셨고 지금도 복역 중이십니다. 근데 형 집행정지를 2번이나 받으셨더라고요. 2020년 3월에 형 집행정지 15일 받고 나왔다가 미복귀해서 3개월여 만에 체포됐고요. 마약 사범이었던 제보자가 형 집행 기간에 또 마약을 합니다. 2021년 8월에 또다시 집행정지로 나오게 되고 또 미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월에 최종 복귀했는데요. 이 정말 궁금한 것은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수감 중에도 사건 사고, 교도관 폭행 등의 협박, 허위 고소고발, 거짓말을 일삼는 이분, 또 20대 초반에 조폭 행동대제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부분이 또 여러 가지 형 집행정지를 과정에서도 마약을 추가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집행정지를 받았던 부분들, 저는 이 박 씨가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당연하고 이 소위 기획사주에 대한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신기하게도 2차례나 걸쳐서 형 집행정지에 대한 받은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사와 검사장 등도 저희가 추가로 조사한 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 7월 1일 시정질문에 김어준 뉴스공장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의 프로그램 보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데요.
이후 업무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특별히 투자치료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사안이 특별히 있을 때 받습니다. 네. 이 뉴스공장이 정말 문제가 많은 방송이라는 인식이 맞는지 저도 다른 타 방송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조치 현황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TBS는 경고 2번, 주의 5번에 총 7번의 제재인데요. KBS 21건, MBC 23건, SBS 29건, TV조선 27건, 채널A 22건 등 다른 방송국의 경고조치보다 더 덜하거나 혹은 다른 방송국은 경고조치보다 더 높은 관계자 징계 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봐도 큰 차이가 없는데 혹은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인식을 그렇게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지금 예로 드신 다른 방송사들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정다양하고 많지요. TBS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총 제재 건수를 저렇게 비교하셔서 TBS가 공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동의하기는 본인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짧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7월부터 모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 같은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이 주의 조치 4건인데요. 동일한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프로그램 간의 비교를 해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라디오 방송 청취율 1위입니다. 1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전체 1000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시고 시민을 대표하신 분이라면 이 청취율 1위의 의미를 잘 새기셔서 저는 더 이상의 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원인을 자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1분만 더 공정하다거나 시사를 깊이 있게 다루어서가 아니라 매우 자극적이고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형태의 시사 프로그램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강남구 교통격차 얘기하셔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교통격차 얘기하셔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대표적인 사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북의 사구, 강북, 도봉, 중랑, 서대문의 교통격차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강남권과 강북권으로 비교했을 때 면적은 1.8배, 인구 1.5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지하철 역사수는 이 강북권에 27개, 강남권에 79개, 엘리베이터는 더 차이 납니다. 강북권에 89개, 강남권에 265개, 3배 차이 나고요. 에스컬레이터는 더욱더 차이 납니다. 강북권에 128개, 강남권 713개로 5.6배의 차이가 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폭 40m 이상인 광로의 길이 면적 비교해보면요. 강북권에 비해서 강남권이 도로 길이만 해도 8.1배, 전체 대비 비율 6.2배, 도로 면적은 9.8배에 나옵니다. 광로의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비교하면 강남구는 이 35,000m 정도 되는데 중랑구, 강북구 0m입니다. 이렇게 강남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강북 지역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형성형 도시라면 강남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에 의해 계획 도시지요. 그러한 태생적인 차이가 아마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이를 낳게 된 원인이 아닌가. 일단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중에 하나의 원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원님은 교통의 편리성만 초점으로 맞춰서 생각해 판단을 하시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이라든가 상업 환경이라든가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강북 지역 특히 저쪽 동북쪽권과 서부권이 동남권에 비해서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든 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강남북 균형 발전, 정확히 말하면 강남권과 비강남 지역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시정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좀 더 깊이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